코딩에 대한 대단한 스킬 없이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루는 게 가능할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딩의 중요성만 알았을 뿐 실질적인 기술이 없었던 요제프 게르만은 단 150달러로 연간 2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죠. 과연 그는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했고 개발 과정을 거쳐 실제 제품으로 구현했을까요? 또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을까요?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요제프 게르만은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1인 창업가입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처럼 그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룬스케이프라는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도 룬스케이프를 다시 플레이하였고 그는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루에 13시간씩 게임을 할 수는 없지 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 내 골드를 파밍하기 위해 자동화하는 봇을 만들려고 하면서부터 코딩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웹사이트의 CS50이라는 온라인 코딩 강의를 듣고 유튜브 튜토리얼 등을 보며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웹사이트도 만들어보고 결국엔 간단한 블랙잭 게임까지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최근 몇 년간 코딩과 친숙해지며 결국 스텔스 GPT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은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접 챗GPT를 써보며 앞으로는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게 인간이 쓴 글인지 AI가 쓴 글인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직접 느꼈던 궁금함이자 문제였던 것이죠. 그 당시 그는 틱톡에서 GPT-0라는 AI 탐지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틱톡의 GPT-0는 사람들의 콘텐츠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를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단 며칠 만에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2024년 1월 그 아이디어를 스스로 검증하고 바로 다음 달 2월에 스텔스 GPT라는 도메인을 15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AI 코딩 도구를 활용하여 Next.js와 리액트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첫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가 개발한 스텔스 GPT란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해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LLM 모델에서 생성된 텍스트를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주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에는 10번 무료 사용 기회를 제공한 후 구독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독 요금제는 3가지로 나눠 최저 4.99달러에서 최대 15달러의 구독 모델로 나누어 시작했습니다. 물론 2025년 현재는 5가지의 구독 모델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그의 서비스에 40만 명이 가입하였고 그중 15,000명에서 2만 명이 유료 구독자이며 활성 구독자는 약 8,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월간 19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과정은 약 15개월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첫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AI 관련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퓨처페디아라는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2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때 요제프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우리를 어떻게 찾게 됐을까? 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틱톡에서 한 AI 관련 크리에이터가 요제프의 서비스가 좋다며 직접 사용해보며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선 인터뷰어는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단 올려보는 것의 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의 힘을 좀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가 그저 세상에 서비스를 내던져 보려는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결과조차 발생하지 않았겠죠. 사실 사업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전부가 아니라 작은 실행과 결과들이 쌓이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도 한때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어떤 행동을 실행하기 전 항상 계산하고 지레 포기하던 적이 많았습니다. 항상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었죠. 그런데 완벽한 순간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이며 그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요제프는 어떻게 첫 고객 이후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을까요? 요제프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고객이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품의 검증이 완료된 후 그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UGC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UGC란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사용하며 후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죠. 결국 그 전략이 사업의 스케일링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요제프가 개발했던 스텔스 GPT, 즉 AI가 썼지만 인간이 쓴 것 같이 변환시켜주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기에
해당 서비스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시장을 교육해야 할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구글 광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처음에는 고객 획득 비용, 즉 CAC가 약 10에서 20달러 정도 들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거기서 생각했죠. 아, 광고비를 더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는 정말 수익이 만들어지는 대로 대부분의 수익을 다시 구글 광고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성장 곡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피드백을 받아들이거나 소수가 원하는 기능이라면 새롭게 추가하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넓은 범위의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피드백을 수용하는 데 집중한 것이죠. 이게 바로 소규모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사소한 부분과 디테일에도 신경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규모가 작을 때는 유한한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요제프는 필요한 곳에 리소스를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말하죠.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기존 AI 기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 있는 시장을 창조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무한한 콘텐츠 생성이라는 시대와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문제, 즉 AI의 인간적이지 않은 텍스트와 답변을 인간적인 느낌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간단한 서비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나 완벽함에 집중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기능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바로 팔릴 수 있는 기능 하나에 집중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였고 그 덕분에 바이럴이 되었던 운이라는 요소도 작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당연한 상식을 몸으로 직접 체감하며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수익을 마케팅에 재투자를 하며 다시 한번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텔스 GPT 개발을 위해 커서나 윈드서프 같은 AI 코딩 도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개발을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도 AI 도구를 잘 활용하면 빠르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허들이 낮아진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가 사용했던 기술 스택은 Next.js와 React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배포는 버셀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파베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팀 커뮤니케이션은 디스코드를 활용했고 SNS 마케팅 관리는 버퍼, 고객 지원은 젠데스크, 문서 작업은 구글 시트나 구글 닥스, 코드 관리는 역시 깃허브로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하고도 비슷한 스택이라 요제프의 비즈니스 사례는 저에게도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채널 스타터 스토리에 출연한 요제프 게르만의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원본 인터뷰 영상과 스텔스 GPT 웹사이트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AI 활용 비즈니스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